예, 유비벨록스의 김성진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저희 이 행사를 작년까지는 테크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테크 이노베이션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저 밖에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내비게이션에 밀렸습니다. 스마트 카드가. 그래서 귀퉁이에 좀 조그맣게 있던데, 혹시 이제 다음 주에 그 까르떼 파리에 참가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매년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부스로. 그래서 파리 오시는 분들은 저희 부스를 좀 방문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 행사에 왜 행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백을 이제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뭐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백들을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가 협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저희 회사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백을 들고 다니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타일을 좀 조였더니 목이 좀 걸리네요. 조금만 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의 그 스마트카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해외, 국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의 스마트카드 사업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스마트카드 사업 비전, 이런 순으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스마트카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먼저 텔레콤 분야는 우리나라가 CDMA 2G에서 3G, 4G로 넘어가면서 유심이라는 그런 상품이 이제 텔레콤 분야에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해외 같은 경우에는 GSM 마켓에서 심 시장이 오래전서부터 이제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아까 이제 여러 발표분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컨택리스 인터페이스가 지원이 되는 NFC 유심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스마트 카드가 사용되어 왔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지방 도시들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다 교통카드가 지금 굉장히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버스,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뿐만이 아니고 고속도로의 이제 하이패스 카드라든지 이런 분야에까지 이제 스마트 카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를 꼽아봤을 때 아마 일본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액세스 컨트롤 분야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자기 아이디 카드 한 장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원증, 학생증, 공무원증 이런 아이디 카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이런 액세스 컨트롤이 이제 보편화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정부 분야, 가버먼 분야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전자 여권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 카드가 들어간 전자 여권들을 발행을 하고 있고, 이 카드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거기에 들어간 칩이 이제 저희 국내에서 개발된 칩이 아니고 외산 칩인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전자주민증이나 다른 쪽으로는 아직 확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앞으로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사용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카드나 진료카드 정도, 어차피 진료 기록 자체가 보안 정보,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어떤 보안 정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 카드가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테일 분야는 굉장히 활발한 분야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카드를 활용해서 어떤 대형몰, 백화점뿐만이 아니고 편의점 같은 작은 몰, 소액 결제가 요구되는 부분까지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즉 스마트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뱅킹 분야는 은행들이 모든 은행들이 스마트 카드로 ATM 카드나 신용카드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은행뿐만이 아니고 보험이나 증권사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개인 PC에서 썼을 때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뱅킹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 못한다고 아시겠습니다만은 개인용 스마트 카드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이런 게 보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저조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좀 사용이 된다면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상거래 때 사용이 된다면 어떤 보안 사고나 금융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 2011년도에 뭐 47억 불, 출하량 기준으로는 62억 개, 뭐 전 세계 인구 한 7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1년에 나오는 양이 이렇으니까 아마 전 세계 성인들이 적어도 몇 개씩의 스마트 카드는 다 지니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17년까지 100여 개가 넘는 이런 숫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특이한 거로 보면 이제 통신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심이나 유심이 좀 선불용 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불짜리, 뭐 20불짜리, 심지어는 1불짜리도 있습니다. 도대체 스마트 카드가 가격이 얼마길래 1불을 충전을 해서 1불에 팝니다. 이런 1불짜리 심들도 있고 이렇게 선불용을 써서 다 쓰면 또 버리고 또 다른 심을 사서 끼우고 이런 형태의 심 사용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비중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불용이죠.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의 심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통카드로도 쓰고 거기 아까 신용카드도 발급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선불형 유심은 앞으로도 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내 시장은 사실 이 자료가 굉장히 옛날 자료입니다. 2010년도 자료가 아마 2010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2008년도나 2009년도 자료 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5.6씩 될 거고 2011년도에 한 5천만 장, 2012년도에 6천만 장, 2015년도에 한 7천만 장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2012년도에 벌써 뭐 7천만 장, 2015년도 예상치 7천만 장을 상회하는 걸로 훨씬 상회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통 3사가 발행하는 유심만 하더라도 연간 한 2천만 장 정도 되고요. 또 각 대형 은행들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뭐 BC카드나 이런 대형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연간 발행하는 스마트 카드가 1,000만 장에서 2천만 장씩 각각 발행합니다. 거기다가 뭐 다른 은행들도 있고요. 뭐 전자여권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카드 등등등을 하면 훨씬 저 숫자를 이미 상회하고 있을 거라고 사실 이 자료는 뭐 옛날 자료라서 좀 가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도 또 잘못 예측한 게 있다면 국내의 어떤 통신 마켓의 비중이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매출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금융카드 쪽이 숫자나 매출 면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측 자료가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이슈에 따른 어떤 트렌드를 좀 보시면요. 2003년도부터를 제가 도입기라고 보고 스마트 카드, 2007년도부터를 본격적으로 칩 전환되는 전환기라고 보고요. 2011년도부터는 이제 어떤 상승 곡선 자체가 완만해지는 성숙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전자주민증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때 이제 진행이 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스마트 카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부가 그 사업을 중단하면서 한동안 스마트 카드 사업이라는 게 침체기를 걷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를 걷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교통카드, 뭐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가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어떤 마그네틱 카드 어떤 불법 복제로 인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정부가 IC카드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카드 산업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서부터는 이제 신용카드가 이제 IC카드로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가 좀 더 활성화되고 하이패스 사업도 있었고 또 궁극적으로 유심카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2007년도서부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 카드 산업이 활성화되고 호황기를 좀 맞죠. 그리고 지금 2011년 이후서부터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거기에다가 NFC 유심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어떤 스마트 카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상당한 어떤 볼륨을 가져다 주는, 매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산업으로 많이 성장을 돼 있습니다. 앞에 그 시장 동향으로 살펴보면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은 국내외 스마트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NFC 유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또 모바일 컨버전스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모바일 페이먼트의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시장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변화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두 번째로는 어떤 트렌드 이노베이터가 돼야 된다.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변하는 트렌드에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에디드 밸류 비즈니스입니다. 단순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저희가 창출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마트 카드 제품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이제 스마트 카드 인증 비용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들에 가서 해당 서비스 회사들이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등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비용으로 한 20억에서 30억을 매년 지출을 합니다.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고요. 또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 반도체 칩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 하드웨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 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데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카드 제품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패밀리로 나눠보면 유카드 10, 유카드 20, 유카드 30, 유카드 유심 이렇게 네 가지 패밀리가 있습니다. 유카드 10은 좀 저가형 제품, 메모리가 작은 제품, 그 다음에 카드 인터페이스가 접촉식, 어떤 교통카드처럼 컨택리스가 아니고 접촉식 제품. 이런 제품이 유카드 10이고요. 유카드 20은 유카드 1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메모리가 좀 큰 사이즈입니다. 유카드 30은 듀얼 인터페이스 제품이죠. 교통카드 기능이 제공이 되는 듀얼 인터페이스 유카드 30이고요. 유카드 유심은 이제 유심 제품들을 저희가 유카드 유심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은 OS죠. 칩의 OS인데 저희는 자바 OS랑 멀토스 OS, 그 다음에 프로프라이어티 OS, 즉 네이티브 OS입니다. 이 세 가지 OS를 제품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OS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딱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S 쪽에 상당한 또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사업적 카테고리로 보면 은행 뱅킹 제품, 그 다음에 아까 유심 같은 이동통신 쪽의 어떤 통신용 제품들, 그 다음에 교통, ID, 그 다음에 DMB나 IPTVSE는 방송용 제품들을 저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전스 제품은 저희가 요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썩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셀리논 이제 USB 메모리와 스마트 카드를 결합해서 메모리의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시큐어하게 보호하기 위한 이런 셀리논 제품, 그 다음에 ETC 카드라고 해서 룸미러에 좀 조그맣게 들어가는 하이패스 전용 카드, 그 다음에 SD 또 마이크로 SD와 결합된 스마트 카드와 결합된 어떤 제품, 그 다음에 USB 허브와 저희 스마트 카드가 결합돼서 IPTV를 볼 때 셋업박스 역할을 하는 ITV 동굴 제품 등등의 어떤 다양한 컨버전스 제품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들입니다. 이게 좀 숫자가 좀 어렵게 보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왼쪽에 이제 유카드 10,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카드 10, 20, 30, 유카드 유심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기능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SDA 제품, DDA 제품. 아마 스마트 카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용어들을 좀 바로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유카드 10 제품은 UBJ11이라는 제품과 UBM11이라는 자바와 멀토스 제품이 있는데 이 자바도 스탠다드 자바가 아니고 어떤 자바 라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틱 자바 OS가 들어가 있는 자바 라이트 버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고, 멀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토스 풀 멀토스 제품이 아니고 멀토스 라이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토스 스텝 1이라는 O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어떤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고,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제품은 중간에 위에서 네 번째 UBJ11 G21이라는 제품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일본의 J12, 중국의 차이나 유니언 페이 인증을 모두 최근에 득한 제품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제품은 또 UBJ11 Y18이라는 제품은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DDA 기능을 지원하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유카드 20은 마찬가지 UBJ 시리즈와 UBM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바와 멀토스 제품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UBJ21Z48이라는 제품이 아까 4개 인증, 비자 마스터, 일본의 J12, 중국의 차이나 유니언 페이 인증을 모두 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카드 30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듀얼 인터페이스 제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아직 CUP 인증이 난 제품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회사 플랫폼을 가져다가 다른 회사에서 자기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얹어가지고 CUP 인증을 받은 모델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 회사 이름으로 직접 CUP 인증이 난 게 없는데 조만간 인증이 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유심 제품들입니다. 유심 제품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비자 마스터 인증을 모두 득했습니다. 특히 NFC 제품까지 비자 마스터 인증을 득했는데, 아마 비자 마스터 인증을 득한 것으로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처음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아마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발빠르게 저희가 제품 개발을 했었고요. 사실 지금 휴대폰에서 신용카드를 발행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인증받은 제품에 사실은 받아서 써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는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OS 개발을 저희가 스마트 카드 OS 개발을 하는데, 제품 개발을 하는데 가장 심혈을 요즘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는 분야는 어떤 플래시가 지원된 어떤 스마트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스마트 카드는 롬과 EEP롬이라고 나누죠. 롬이라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 카드 OS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EEP롬이라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 카드의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롬은 상대적으로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뭐 200K 또는 300K. 그래서 롬에 우리가 OS를 개발할 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OS를 최적화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뭐 코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코드 사이즈도 영역도 메모리도 여유가 있지만 코드 사이즈를 줄인다고 해서 칩의 단가가 낮아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플래시로 넘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플래시는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에 OS와 데이터가 같이 저장이 됩니다. 같이 저장이 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100K짜리 메모리다 그러면 OS가 80K를 차지해버리면 나머지 20K밖에 데이터용으로 쓸 수 없는 건데, 근데 OS를 뭐 60K에 만들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40K가 됩니다. 즉 다른 회사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메모리를 선택해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가급적이면 플래시 메모리의 제품들을 많이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또 어떤 우리 OS의 코드 최적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제조사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카드 제조사인데요.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칩 OS를 개발하고 칩 모듈만 만들어 왔었는데, 사실 스마트 카드라는 것은 그 칩 위에다가 플라스틱 위에 칩이 얹혀져야 스마트 카드거든요. 완제품이 되는데, 어떤 그런 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좌측 하단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그 이미지고요. 대지는 한 4,500평, 건평이 1,800평의 어떤 2층 건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은 월간 한 300만 장 정도씩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고요. 비자 마스터카드나 J12 인증은 저희가 이미 득했고, 나머지 인증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조공정을 간략하게 한번, 제조공정을 소개하면서 제조공정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프로그램만 하던 그런 사람이라서 실제로 공장에 가서 이제 뭐 기계가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하기도 하는데 저도 요즘 이제 공장을 좀 다니면서 많이 이쪽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뭐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 필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셋 인쇄나 실크 인쇄는 어떤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인쇄를 선택을 해서 뭐 인쇄가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옵셋 인쇄냐 실크 인쇄냐에 따라 약간 특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를 하고요. 조합이나 합지는 이제 카드가 한 장이 카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 장이 원단이 합쳐져서 다 붙어서 한 장이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어떤 그 원단을 하나의 카드로 합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합쳐졌을 때 그 하나의 그 큰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3x8이죠. 즉 24장의 카드가 한 장에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로 판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잘라서 각 낱장의 카드로 만드는 것을 카드 펀칭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1차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분량, 인쇄 분량이나 뭐 펀칭 분량이나 분량을 쓸 일이 사람들이 이제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중에 어떤 자동화나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좀 육안으로 하고 있고요. 스탬핑이라고 해서 뭐 홀로그램을 붙이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보면 뒤에 뭐 사인패드 이런 걸 붙이는 스탬핑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수 과정이 있고 또 스마트 과정에서 실제 이제 플라스틱에다가 구멍을 뚫고 칩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검수 과정이 또 있고 발급은 그렇게 해서 나온 카드에다가 이미지를 또는 데이터를 어떤 초기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포장이 돼서 배송이 되게 됩니다. 예, 되게 재미지 않습니까? 카드가. 사실은 저희 스마트 카드에 굉장히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IT인데 분명히 OS를 개발하고 자바 OS를 개발하고 한 IT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공장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업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조사를 저희가 인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품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떤 불량률을 굉장히 낮추고요. 제조 공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ERP 시스템을 지금 현재 전문 업체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설비 투자에 발급기나 인쇄기 등등을 어떤 저희가 도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발급기도 저희가 대형 발급기가 한 5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뭐 더 구매할 계획이고 원래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을 좀 더 품질을 개선하고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계속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신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에는 그 디자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 센터 내에 카드 디자인 팀을 신설을 해서 신설 이미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소재, 다양한 디자인 개발에 또 마찬가지 투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인수를 통해서 저희 어떤 제품 품질과 원가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원가 경쟁력 부분에서 저희가 아무리 칩을 저희가 싸게 수급을 하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제품은 플라스틱까지 포함된 게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 제조 부분에 저희가 공장이 없을 때는 어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산 구조가 수직 계열화 돼가지고 저희가 좀 어떤 생산을 발빠르게 좀 대응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빠른 대응이 되고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겨서 어떤 안정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이노베이터인데요. 사실 굉장히 스마트 카드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FC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는데 또 다양한 밖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 분야 또 차량 단말용 플랫폼 분야 내비게이션 플랫폼 분야 저희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 스마트 카드를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활발한 부분이 모바일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어떤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dded Value 비즈니스 분야인데요.
사실 저희가 단순하게 제품을 생산해서 제조해서 납품하는, 물론 이건 가장 저희한테는 가장 또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이 저희가 가진 어떤 솔루션들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수익 모델, 또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TSM은 어떤 그 단말 내에, 거기 단말이 뭐 휴대폰일 수도 있고 태블릿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단말 내에 어떤 컨텐츠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 TSM은 국내에서는 저희가 아마 유일할 거로 봐지는데요. 저희의 독자 기술로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한 제품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 솔루션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나 아니면 뭐 휴대폰을 만드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펜텍이나 아니면 뭐 금융기관들이나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FC 원래 쪽은 저희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사업 모델 중에 하나고요. 아까 뭐 NH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월렛 안에 신용카드나 쿠폰, 전자화폐 등등을 어떤 저장하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사용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서비스인데,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각 은행별로도 다 하고 있고 유통사별로도 하고 있고, 뭔가 좀 표준화 내지는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저희 같이 이런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많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개발해 주는 게 아니고 10군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형태든 간에 뭐 표준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방향이 잡혀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NFC 마케팅 플랫폼은 오늘 뭐 키노트에서 저희 사장님도 아마 이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셨던 분야인데요.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쿠폰과 스탬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커피숍에 갔을 때 뭐 쿠폰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잘했어요. 내 같은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도장 찍어주면 뭐 커피 한 잔 또 무료로 주고, 뭐 이런 거를 RF 태그와 NFC 폰을 가지고 한번 그런 서비스를 해보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상당히 많은 가맹점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0개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 확대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또 새로운 서비스, 또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입니다. 저도 뭐 해외 법인장으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법인을 싱가포르와 홍콩 두 군데 지금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아까 그 시장 동향에서 봤지만 해외 마켓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솔직히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해외 마켓이 그렇게 큰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희는 뭐 좋은 품질의 제품과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이쪽 아프리카 지역에도 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그러니까 저도 해외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어떤 습관, 관습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달라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컬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또 전략적인 파트너들이.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데요. 시장 경쟁력, 그다음에 트렌드 이노베이터, 또 무슨 에디드 밸류 비즈니스 이런 걸 통해서 좀 저희가 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어떤 파트너로서, 어떤 스마트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싶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 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1위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양명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NFC 단말기하고 폰하고 거기가 3cm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게 의된 일인지, 그 다음에 지금
그 VTP에서 전에 이제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하이패스 관련된 업무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NFC 폰을 가지고 기존의 하이패스의 이제 ISO 14444 인프라에 패킹을 했을 때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남경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3cm라는 게 기존의 그 ISO 환경, 그 단말기 환경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NFC 용도로 잘 꾸며진 동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견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너무 전문적인 질문이신데요. 3cm는 어떤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10cm지 않습니까? 맥시멈 10cm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튜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아마 가장 보편적인 게 4cm에서 5cm인 것 같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왜냐하면 휴대폰은 들어가는 순간 좀 안테나도 좀 작아지고, 또 어떤 또 안테나가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있고 커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잘 튜닝이 안 됐기 때문에 3cm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3cm는 너무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튜닝되지 않은 단말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하이패스 말씀하셨는데, 하이패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RF 컨택 넷은 타입 A와 타입 B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발을 타입 B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타입 B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통사들은 전부 타입 A를 지원하는 심카드를 썼고, 근본적으로 좀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도로공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 단말기에서 타입 A와 타입 B를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상용화 되지만 않은 거죠. 타입 A가 들어가서. 근데 이제 지금 LG U+가 이제 하이패스에 이제 터치앤고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첫 상용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만일 된다면.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문제는 곧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휴대폰 모바일 카드, 스마트폰에 이제 모바일 카드를 이제 발급받으면 이제 뭐가 어떤 일시적으로 할인 행사를 해준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모바일 카드 발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전에는 별로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생각하기에 휴대폰, 스마트폰에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좀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보면 기업 측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좀 수집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걸 좀 사용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다운을 받거나 이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기업 측에서 그 소비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안전성 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나 밖에 있는. 왜냐하면 휴대폰에 있는 메모리에 발급되는 게 아니고 휴대폰에 있는 스마트 카드, 즉 유심에 발급되는 겁니다. 똑같이 스마트 카드에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휴대폰에 있느냐 아니면 플라스틱 카드에 있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성의 문제는 없고요. 다만 좀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휴대폰 메모리에 어떤 조금 더 부가적인 데이터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실제로 어떤 시큐어한 데이터들은 휴대폰 안에 있는 유심 안에 발급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게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불편하다. 저는 사람들이 또 일단 생활 패턴 자체가 지갑에서 그냥 꺼내서 카드를 쓰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한데 휴대폰을 꺼내서 또 보통 휴대폰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밀거나 아니면 패스워드를 누르고 또 전자지갑이라는 앱을 띄워서 카드를 선택해서 이거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좀 걸리고요. 아무리 UI를 입히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편리했으면 좋겠다.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내가 이거를 썼을 때 그냥 지갑에 있는 카드를 쓰는 것보다 뭔가 좀 더 이득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래서 사용자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걸 쓰는 게 이득이 된다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문제를 많이 충족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사실 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앱을 띄워서 카드를 골라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VS로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국민카드 이러면 이제 국민카드가 탁 떠서 그냥 탁 결제하고 뭔가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하려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인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휴대폰을 써서 결제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편리함과 이득을 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에 익숙해진다면 좀 활성화되는데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쪽에 계신 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유심을 기반한 그 모바일 그 신용카드의 경우에 지금 많이 이제 구현이 돼서 실제 시장에서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발급 과정 중에 유심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카드 말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의 그런 NFC가 지원되는 모바일 카드나 또 다른 규격의 그런 모바일 카드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사업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없습니다. 일단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휴대폰에다가 모바일 카드를 발행하는 형태는 그냥 기존의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형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다만 그냥 우리가 요즘 어떤 그 모바일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카드에 지장된 어떤 컨텐츠의 보안보다는 시스템상의 보안을 통해서 이제 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제 문제나 이런 쪽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어떤 백엔드 시스템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스마트 카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스마트 카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다른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편입니다.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저희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